결혼식 청구서. 나는 30대 중반에 전문직에 몸담고 있고 모아둔 돈은 3억 정도의 빚은 없다. 그녀는 30대 초반. 중소기업에 다니고 모아둔 돈은 2천만 원. 빚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녀와 만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갔고 우린 미래를 함께 하고픈 마음이 서로 통해 서로의 결혼관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되었다. 나는 결혼에 큰 환상 같은 건 없었다. 그저 서로 맞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밥 먹고 대화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집은 전세로 시작해도 괜찮고 예식도 소박해도 좋았다. 중요한 건 우리였으니까. 그런데 그녀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내 생각이 너무 단순했던 건가 싶어졌다. 프로포즈는 시그니엘에서 해줬으면 해. 언니가 거기서 받았는데 진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라더라. 시그니엘. 나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내 진심은 편의점 앞에서라도 충분할 텐데 그녀에게는 오직 남들에게 보여줄 모습과 관심이 중요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결혼하면 샤넬백은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언니는 디올 받았는데 난 언니보다 꿀리고 싶진 않아.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말하는 결혼 준비란 어쩐지 기념품을 모으는 취미와 비슷해 보였다. 문제는 그 기념품 값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갈 예정이라는 것. 결혼 반지는 티파니로. 내 친구가 거기서 받았는데 난 그보다 윗등급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반지 사진 찍어서 올리면 친구들이 다 알아보거든. 친구들이 다 안다. 나는 마음속으로 피식 웃었다. 그녀의 결혼은 친구들의 SNS 구경거리를 위해 준비되는 행사인가 보다. 예식장은 호텔에서. 화려하게 최소 3천은 잡아야겠지? 신혼여행은 발리로 못해도 1,000만 원을 써야 할 테고. 내 속에서 순간 계산기가 돌아갔다. 예식장 3천, 신혼여행 1,000, 프로포즈 몇백, 가방이랑 반지까지. 그럼 내 3억은 시작도 전에 뼈만 남겠네. 신혼집은 당연히 인서울 전세. 가전은 신혼이니까 새로 다 맞추고 싶어. 오빠가 이미 몇 개 산 게 있다 해도 그래도 새 걸로 시작하는 게 좋잖아? 그녀의 말이 끝나자 나는 고개를 다시 끄덕였다. 마치 면접관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지원자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뿐이었다. 그래, 내 말 다 맞다고 치자. 아니, 다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너와 내가 함께 바라봐야 할 미래는 어떤 모습인 거니? 나는 한동안 그녀의 요구사항들을 묵묵히 듣기만 했다.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한 모금씩 삼키면서.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게 결혼 계획이 맞는 걸까? 아니면 구매 목록일까? 나는 결국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 그녀가 순간 눈을 반짝였다. 뭔가 공감을 얻을 줄 알았던 눈빛이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봤어. 시그니엘에서 프로포즈, 샤넬백, 티파니, 반지, 호텔 예식, 몰디브 신혼여행, 인서울 전세, 세가전 세트까지. 근데 있잖아, 그 중에 우리 얘기는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서로 뭘 좋아하는지, 뭘 아껴서 미래에 뭘 하고 싶은지. 그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어.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다. 결혼은 남들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최소한 난 그렇게 생각해. 내 언니, 내 친구,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남들보다 화려해야 한다는 것뿐이야. 나는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이 굳더니 곧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나 그런 거 아니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알아. 결혼이 보여주기만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근데 다들 그렇게 하니까. 언니도 친구들도 다 그렇게 받았으니까. 나만 못 받으면 내가 초라해 보일까 봐 무서워서 그래. 나도 그냥 인정받고 싶은 거야. 평범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녀의 눈물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나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지금 그녀를 이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현실을 말해야 하는 건지. 머릿속에선 계산기보다 더 복잡한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빠가 나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여전히 단호한 눈빛을 내게 보냈다. 행복하게 해준다면서 왜 그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난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받고 싶을 뿐이야. 오빤 나에게 그 정도도 투자하지 못해?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야? 나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 행복이라 그녀가 말하는 행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내가 가진 걸 전부 쏟아 부어도 채워질 수 있는 종류의 행복일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자. 지금은 더 얘기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나는 결국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우리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녀는 울먹이며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 자리를 피해야만 했다. 안 그랬다면
내 속마음이 그대로 튀어나와 버렸을 테니까. 며칠 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하소연 섞인 고민을 털어놓았다. 야, 그래서 결국 네가 튀었다는 거야? 대학 동기인 준호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듣다 보니까 솔직히 내가 결혼을 하는 건지 그녀 언니랑 친구들한테 과시하려고 돈을 대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요즘 그런 경우 많지. 옆에 있던 태수가 말을 받았다. 결혼을 자기 인생 이벤트라기보다 SNS 전시회처럼 생각하는 거지. 야, 너네 커플은 딱 그 케이스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생각했던 건 같이 밥 먹고 힘든 날 있으면 기대고 그런 소박한 거였는데 그녀는 그게 아니라 뭔가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남들한테 나도 이 정도는 받았다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준호가 어깨를 두드렸다. 야, 아직 결혼 전이지? 그럼 잘 생각해봐라. 결혼은 로맨틱한 이벤트가 아니라 현실이거든. 시작부터 맞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 나는 잔을 비우며 생각했다. 과연 그녀와 내가 같은 행복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을 뿐 전혀 다른 걸 꿈꾸고 있는 걸까? 준호가 한숨을 쉬며 나를 빤히 보았다. 야,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결혼 고민이라고? 그거 그냥 청구서야. 청구서? 나는 의아해서 물었다. 그래, 청구서. 언니가 받았으니 나도, 친구가 받았으니 나도, 친구가 했으니 나도. 그런 식으로 평생 남이랑 비교하면서 살겠다는 여자야. 그냥 네가 결혼해서 평생 머슴 노릇할 생각이나 해야지 뭐. 태수가 잔을 툭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30대 여자들이 이런 심리야. 화려한 20대를 보내고 숱한 남자들 만나면서 차이고 착오를 반복하다가 근데 결국 결혼을 한다. 왜? SNS에 자랑해야 하니까. 근데 단순한 자랑이 아니야. 봐라, 너보다 훨씬 잘난 남자에게 내가 시집갔다라는 광고지.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자랑거리로 쓰인다는 거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 머슴이 제일 돈도 잘 벌고 내 앞에서 다 해주고 그러니까 자랑거리로 쓰이는 거지. 그 무리 전체가 이미 썩었어. 그녀가 우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는 거야. 그냥 연기지. 어릴 적 장난감 가게 앞 우리들처럼. 태수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마무리했다.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 사귀면서 계속 신호를 보내왔을 거 아냐. 때론 때를 써보다가 가스라이팅도 해보다가 아양도 떨어보다가 그도 안 되면 눈물도 보였다가. 그녀는 자기 인생 자랑하자고 널 고른 거야. 결혼 상대가 아니라 그냥 머슴으로서. 솔직히 지금까지 넌 호구였던 거지. 나는 잔을 들고 천천히 입을 적셨다. 말 그대로 현실이 이렇게 썩은 걸 이제야 제대로 본 느낌이었다. 결혼이란 단어가 내겐 설렘이 아니라 현실과 비교질 속에 끼어버린 무거운 단어가 되어 있었다. 며칠간 생각을 정리하고 나는 그녀와 다시 만났다. 커피 한 잔, 조용한 카페 한쪽 구석.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내가 적당히 타협하기 위해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리했다. 이제는 더 이상 머슴 노릇을 할 생각이 없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야. 너와 나는 서로 다른 결혼을 꿈꾸고 있다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만드는 거고 내가 원하는 행복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과 이벤트를 쏟아붓는 거야.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행복이 아니야.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남들도 다 아는데 겨우 이 정도 일로 난 오빠 나에게 그 정도도 못해줘? 그녀의 어른스럽지 않은 응석에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문을 나섰다. 밖으로 나서며 술자리에서 친구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야,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결혼 고민이라고? 그거 그냥 청구서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맞다. 친구들이 말했듯이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자랑거리나 머슴이 아니다. 그리고 어딘가에는 분명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여성도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난 내 삶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 것이다. 이런 저의 행동을 지지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